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, 이번에는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. 그래서 x1, y1, g1이라는 한 점 A와 그 다음 x2, y2, g2라는 한 점 B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. 그럼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. 이 A와 B가 있고요.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원점 O가 있을 테고 우리가 그냥 편의상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이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을 우리가 P라고 놓고 이 OP 벡터를 P 벡터라고 표현을 한다면 똑같죠? 자,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 점이 주어지고 방향 벡터가 주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아봤었단 말이야. 그럼 이것도 한 점 A가 있다라고 친다면 방향 벡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럼 이 방향 벡터라는 놈은 뭐라고 그랬어? 여기서의 방향 벡터는 방향만 가리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. 크기가 1이든 2든 3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. 따라서 그냥 사실은 이걸 A, B 벡터의 실수배로 놓을 수가 있지만 그냥 A, B 벡터로 놓더라도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. 왜? 어차피 A, B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나 U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똑같아질 거기 때문에. 그죠? 따라서 우리는 그냥 A, B 벡터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로 간주해버리는 거지. 근데 이 A, B 벡터라는 건 결국 뭐냐면 OB 벡터 빼기 OA 벡터가 되는 거고 이거 결국 B 빼기 A 벡터 아니에요. 그럼 얘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x2 빼기 x1, y2 빼기 y1, g2 빼기 g1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자, 그러면 봐. 이 x2와 x1이 서로 같지 않겠죠? 그 다음 y2와 y1도 서로 같지 않고 만약에 g2와 g1도 서로 같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죠? 이 셋 다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라고 배웠냐 하면 바로 방향 벡터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모두 분모에 온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지? 그래서 G2 빼기 G1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점 A를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X 빼기 X1 그 다음 Y 빼기 Y1 뭐 G 빼기 G1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. 이놈이 바로 두 점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. 언제? 얘네들이 전부 다 0이 아닐 때. 됐죠?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방향 벡터만 구해내면 된다라는 거야. 그 방향 벡터는 A, B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. A, B 벡터라고. 됐죠? 그럼 봐. 이 자리가 누가 와도 관계가 없을까요? 여기가 x1, y1, g1 대신에 사실은 x2, y2, g2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겁니다. 그쵸? 왜? 어차피 방향 벡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똑같은 A, B와 똑같은 방향 벡터를 가지면서 A를 지나가는 놈은 B를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지?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뭐 만약에 이 중에 한 놈이 0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. 그래서 만약에 그지? G1과 G2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x2 빼기 x1 분의 x 빼기 x1은 y2 빼기 y1 분의 y 빼기 y1 그 다음 컴마 찍고 g는 이꼴 g1 혹은 여기는 g2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. 왜냐하면 지금 g1과 g2가 똑같기 때문에. 오케이?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랬어? x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y2, y1도 0이 되고 g2와 g1도 0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두 점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뭐만 제대로 계산하면 돼요. 방향 벡터만 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봐. 이제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그럼 우리는 지금 봐. 어떤 직선 L이 있고요. 어떤 직선 M이 있다라고 봅시다. 그러면 이 L에도 분명히 방향 벡터라는 게 존재를 할 거고요. 걔를 U1이라고 한번 해볼까? 직선 M에도 방향 벡터라는 게 존재를 할 겁니다. 그게 U2라고 한번 해보죠. 그럼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은 요걸 세타라고 하는데 물론 늘 그렇듯이 각은 요 각도 나옵니다. 그렇지만 이 둘 중에 우리가 얘각을 보통은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. 그럼 봐. U1과 U2가 이루고 있는 각, 즉 만약에 M 벡터의 방향 벡터는 이렇게 되고 M 벡터나 직선 M의 방향 벡터, 그 다음 직선 L의 방향 벡터는 이렇게 된다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결국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과 똑같지 않겠냐 이거지. 똑같겠죠. 그죠? 따라서 우리가 요놈을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이용한 두 벡터 사이 각의 크기, 즉 U1 벡터의 크기 곱하기 U2 벡터의 크기 분의 뭐가 되는 거야? U1 벡터 내적 U2 벡터 이렇게 구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왔다면 그냥 그 양수 값을 코사인 값으로 갖는 각 세타가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세타고 만약에 얘가 음수 값이 나왔다면 요 각이 나온 거 아니에요. 180에서 세타를 뺀 게. 그럼 우리는 대개 얘각을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다 그랬으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을 붙여서 그 값을 코사인 값으로 갖는 세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. 이해가 됩니까? 뭐 예를 들면 이거지. 코사인 세타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. 그러면 세타는 120도, 즉 3분의 2파이란 얘기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120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60도로 보자. 왜? 180에서 120도 빼니까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. 어렵지 않죠? 오케이. 그 다음 잘 봐. 그러면 두 직선의 수직 혹은 평행 관계에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건데 똑같습니다. 계속 연장해서 생각하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각각 U1과 U2라고 했을 때 자, 수직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이미 다 했습니다. 벡터 두 개가 수직이란 얘기잖아. 그지? 왜? L과 M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얘의 방향 벡터, 얘의 방향 벡터도 서로 수직이지 않겠냐 이거지. 따라서 이 둘의 뭐가 내적이 이꼴 0 돼야 되는 거고요. 만약에 평행이다라고 한다면 U1 벡터가 U2 벡터의 실수배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럼 우리가 또 성분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. 만약에 U1 벡터가 A1, A2, A3였고요. U2 벡터가 B1, B2, B3라고 표현이 됐다라면 둘이 내적해서 0 된다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? 이놈은 A1, B1 더하기 A2, B2 더하기 A3, B3가 0 된다라는 얘기고요. 이놈은 뭐냐 하면 결국 A1은 KB1, A2는 KB2, 그 다음 A3는 K의 B3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자, 우리가 평면에서 배웠던 두 직선의 수직 평행 조건과 다른 게 전혀 없죠. 다만 지성분들이 추가됐다라는 것 밖에는 우리가 그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? 여러분들 평면에서의 벡터가 곧 공간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평면에서의 벡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알겠죠? 자,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, 그 다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, 두 직선의 수직 평행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